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명은 자리고요. 네,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합쳐서 그냥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이제 C 언어로 하는 그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수업을 이제 C 언어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반에 먼저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언어 쪽에서 이제 C++이나 파이썬으로 하고 싶다라고,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일단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나가면서 C++하고 파이썬을 함께 나가기에는 조금 내용도 많아지고 깊게 다루기가 힘들 것 같은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1학년 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C 언어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C 언어가 아무래도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다룰 때 그 세세한 부분들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네, 주소값이 어떻게 옮겨가고 값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언어라서 이제 C 언어로 알려드렸고요. 뭐 대부분은 거의 이제 슈도코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이제 한꺼번에 알려줬는지는 이거는 지금도 뭐 회고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약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우선 먼저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자료 구조의 내용을 가르쳐 드리면서 이 자료 구조가 어떤 쪽에서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약간 말이 꼬였는데, 어떤 자료 구조를 했을 때 이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알고리즘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자료 구조로 구현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을 해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료 구조 쪽에서는 이렇게 4주차간 진행을 하고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3주차간 진행을 했었는데, 먼저 1주차에서는 데이터 추상화와 이제 알고리즘 명세, 알고리즘 분석. 네. 여기서 알고리즘 명세하고 알고리즘 분석은 자료 구조적인 입장에서의 명세하고 분석입니다. 2주차에서는 포인터,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 선택 정렬, 이진 탐색, 제귀, 배열과 구조체, 행렬 등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3주차에서는 스택과 큐, 원형 큐, 미로 문제, 후위 표기법, 멀티 스택과 큐, 연결 리스트 등을 진행을 했고요. 4주차에는 트리, 힙 정렬, 이진 탐색 트리, 선택 트리, 서로 수집합, 그래프, 해싱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넘어와서 5주차에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 해결 개관과 코딩과 디버깅, 알고리즘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6주차에는 무식하게 풀기, 분할 정복, 동적 계획법, 탐욕법 등의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원래 7주차하고 이제 8주차에도 이제 좀 더 상세한 알고리즘을 나가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뭐 수치 해석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내용 기반적인 지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알고리즘을 가르쳐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7주차에 이제 중앙대학교 졸업 요건이나 뭐 공학교육 인증 이런 졸업 요건 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각 과목별, 특히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를 포함을 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가, 어떤 책이 좋은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책은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이제 시로 쓴 자료 구조론, 그 노란 책을 참고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이라는 그 책, 그 종만북을 참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주차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PPT를 또 작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대표적인 페이지들을 또 가져왔습니다. 2주차에도 다음과 같이 PPT를 작성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네, 3주차의 내용이고요. 이때는 뭐 이제 Q나 뭐 미로 문제 등, 이제 스택을 이용한 미로 문제 등, 4주차에는 이제 트리와 힙 등을 이제 중심적으로 삼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5주차에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개관과 이제 뭐 코드를 짜기 위한 원칙, 뭐 자주 하는 실수, 그다음에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 계산 복잡도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주차에는 알고리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적 계획법이나 아니면 분할 정복 등 그런 알고리즘들의 대표적인 예시 문제들을 백준해서 가져와서 풀이법을 말씀드리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7주차에는 이런 식으로, 네,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물로는 제가 각 부분들에서 백준에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 등을 이제 제가 가져와서 대표적인 문제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 새싹분들한테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제 새싹분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푸셔서 이 위에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푼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신데 어, 푸신 문제들을 바탕 그 소스 코드들을 다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고로는 일단 새싹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어, 뭐 수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복잡한 내용이었으나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했고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회고로는 어,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백준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어, 이제 백준 문제를 바탕으로 직접 적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상태에서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수업을 해서 추후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제가 좀 회고를 해봤는데 일단 강의에 대해서는 난이도나 이제 커리큘럼 같은 거는 이제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8주차 이내에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조금 부담도 있고 깊게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예시 문제들도 함께 좀 제시해주기 어려운 시간적인 여건도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에 이제 새싹 교실을 진행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새싹 교실에서는 자료 구조를 강의를 해드리고 2학기에 스터디를 따로 열어서 알고리즘을 상세하게 강의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4학년 2학기다 보니까 새싹 교실 좀 신경을 크게 못 쓴 게 조금 아쉬웠고요. 어, 네. 밑에 있는 것처럼 또 2학기에 이제 새싹 교실을 진행했으나 내년에는 1학기에 새싹 교실을 진행을 해서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할 때 겨울방학에 미리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강사가 이제 좀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제가 이론적인 위주로 수업을 하다가 알고리즘 쪽에서 이제 실습을 좀 몇 개 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실습을 좀 더 병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매주 강의에서 이론을 강의한 이후에 실습을 병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론을 강의한 이후에 실습을 과제로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 너무 진도가 빡셉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걸 다 했지?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따로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안 한 거네요. 셋업 자료 툴. 구조하고 알고리즘만으로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기 애매해서 차라리 어차피 새싹교실이라는 취지가 이분들의 그 실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좀 더 잘 쓸 줄 알고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둬서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서 자기 거로 만들라라는 데 좀 더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백준 문제들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런 알고리즘 문제들을 풀면서 그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뭔가 좀 정리라던가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어 지금 새싹분들도 그렇고 방학 때 좀 정리를 같이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그거를 뭐 그때도 나중에 네, 볼 이분들은 수 있게끔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네, 그러니까 뭐 DB에 따로 저장을 하진 않더라도 뭐 간단한 부트스트랩 같은 그런 템플릿에 가지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뭐 보여준다거나 그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하는 건 어떨까 싶네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저도 좀 빡빡하게 나간 편이 있어서 아마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둘 중 하나만 잡고 나갔으면은 좀 더 깊게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빡빡하게 나갔다 보니까 좀 깊게 나가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그 분들이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1학기 때 이분들 그대로 해가지고 알고리즘 쪽을 좀 더 파는 거를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열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따지자면은 자료구조랑 알고리즘 수업이 각각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16주차씩인데 이게 32주차 수업을 8주차에 우겨 넣은 거라서 네, 너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좀, 우겨넣기 영양가다, 힘들. 영양가다. 네, 저도 제 스스로 좀 예,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